예, 두 번째 시간을 하고 뒤쪽 근데 이게 30분 만에 끝날 것 같긴 해요. 뒤쪽까지 하면 형법까지 할 것 같기도 한데 우선 한 대까지 해보고요. 어차피 배운 범위 안에서 시험 문제는 나올 거고 뭐 감염법 위반 이런 거 다 빼니까요. 감염 예방법 이런 거 빼면 시간은 좀 어떻게 보면 많아요. 지금 11월 이제 초죠. 조금 있으면 11월 말이고 2021년도도 이제 거의 다 갔네요. 한 것도 없는데 시간 되게 빨리 가죠. 큰일이에요. 한 게 없어서 좀 정리도 하고 연초에는 매번 뭔가 이번 연에는 열심히 하겠다, 뭔가 다 특별한 걸 해놓겠다 이러는데 연말만 되면 한 게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뭐 일하고 애들 키우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 가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뭐 아직 시간 많으시니까요. 지금 많이 해놓으세요. 해놓으신 만큼 나중에 다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나한테 될 수밖에 없어요. 뭐라도 해놓으세요. 뭐라도 다 도움이 돼요. 우선은 제 수업도 도움이 될 거예요. 도움이 안 되진 않을 겁니다. 이 도로법에 보면 이제 도로를 구분을 해놔요.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 광역시,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이런 식으로 도로를 정해놓는데 뭐 그런 거 보죠. 지방도 뭐 몇 번 길, 아니면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1번이던가요? 수도권 외곽순환도로가 1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식으로 번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도로마다. 관리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고속도로나 아니면 도로에서 만약 뭐 그 위험한 물건들 있잖아요. 뭐 철제 같은 게 들어 있어가지고 자동차가 펑크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물웅덩이처럼 뭐 이렇게 움푹 파여가지고 파손돼가지고 도로 자체가 파손돼서 휠 같은 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하면은 보험 처리를 다 해줘요. 보험 처리 다 해주니까 그럴 땐 꼭 가서 확인을 하시고 보험 처리를 하세요. 관리 문제니까요. 여러분들 고속도로나 이런 데 갈 때 통행료 내죠. 저희가 거기 통행료 내는 이유는 통행을 하기 때문에 내는 것도 있지만 안전하게 통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꼭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알고 계시면은 받으시고 모르시면은 못 받습니다.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또 뭐가 나왔네요. 죄송해요. 이걸 반대쪽으로 옮겨놓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도로교통법의 차마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사람 또는 가침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거. 유모차 같이 보행 보조용 의자차는 제외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문제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자전거죠. 자전거는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되죠. 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횡단보도를 차가 지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과시 비율을 일반 보행자를 기준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차 대 차로 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륜차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요즘에는 거의
없죠. 전기 자전거는 있긴 한데 예전에 이건 모터 달린 자전거들이 있었어요. 예. 요즘엔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뭐죠? 갑자기 그 전동 퀵보드라고 하나요? 예. 저희 애들 거는 그냥 퀵보드로 고반해서 예. 그 전동 퀵보드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이 타죠. 이것도 이젠 차마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처음에는 운전면허나 이런 것도 없어도 됐었죠. 근데 나중에는 운전면허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음주운전 안 되고요. 다 적용이 되니까 그 이게 언제부터 나왔는지 제가 이거 타질 않아서 잘 모르는데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는 학폭 관련해서 이런 게 되게 많이 올라오긴 했었어요. 맨 처음에 이용할 때는 뭐 운전면허증이니까 뭐가 없어도 된다고 일반 고등학생들이 처음에는 그냥 운전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보고 시키는 거죠. 그냥 가져오라고. 예. 뭐 빌리자고 하던데 정확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런 식으로 애들 거를 좀 많이 갈취를 했던 것 같아요. 강요죠, 강요. 예,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거니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말씀드린 킥보드 같은 게 아무데나 세워놓으면은 GPS로 와서 가져가는 수거를 하는 형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뭐 자기만 타려고 집 근처에 놔뒀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타고 가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그거는 뭐 범죄에 해당할까요? 범죄에 해당하기는 좀 어렵긴 해요. 이게 원래 대여 자체를 하는 거고 뭐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불법 명등사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만약에 절도가 된 소유권을 내가 취득하려고 그런다. 근데 이런 건 아니죠. 그냥 내가 좀 편하게 이용하려고 했던 부분이라 글쎄요. 뭐 업무방해 이렇게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업무방해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보통 그렇게 숨겨놓고 이러는 게 뭐 정말 아무도 못 찾는 곳에 숨겨놔서 아무것도 못하는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형사상 범죄는 되긴 어려울 건데 그러시면 안 되죠.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타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마는 이제 거의 이용을 안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마를 이용할 일은 거의 없어요. 교통 운수수단으로 말 타고 다니는 거예요. 말 타고 다니면 안 되죠. 어디 갈 데가 없죠. 우선 말이 비싸죠. 말이 비싸기 때문에 말 관리하는 데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말도 비싸지만 일반인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죠. 우선은 말을 키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이 있으신 분들은 그 승마장 있잖아요. 승마장에 맡깁니다. 맡겨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혼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탈 데도 없죠. 그래서 우마는 거의 없죠. 뭐 근데 그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은 마차 이런 식으로 해서 타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뭐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어디 성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타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건 맞죠. 이게 뭐 관광용이긴 하지만 관광용 교통수단 그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주차하고 정차를 잠깐 볼게요. 주차하고 정차는 엄연히 다릅니다. 정차는 뭐 이 정도는 아시겠죠? 알겠는데 잠깐 세우는 거예요. 잠깐. 주정차 금지라고 돼 있죠. 그럼 정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차는 주차 금지는 정차 정도는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횡단보도는 뭐 당연히 안 되고요. 실선으로 두 개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끝에 가장자리에 노란색으로 그런 경우에는 주차를 하지 말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로 돼 있는 거는 정차를 잠깐 해도 된다. 뭐 이런 것처럼 거기 근데 요즘엔 다 써 있죠.
써 있으니까 그거 맞춰서 운전하실 때. 근데 워낙에 주차할 데가 많지가 않아서 저도 그렇지만 위반을 자주 합니다. 특히 애들 학원 데리고 왔다 갔다 할 때 그 부천 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부천의 상동 중동 쪽은 그 예전에 지어진 그 상가 건물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다른 건 다 리모델링 할 수 있는데 주차장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폭을 높이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주차장 입구가 좀 작은 데가 많아요. 몇 군데가 좀 있어요. 그러면 한참을 걸립니다. 뭐 들어오고 가고 나가고 할 수는 있는데 엄청 힘든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밖에다 좀 세워놓고 가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차 위반 딱지 같은 거 가끔 떼시죠. 다 위반 구역에 요즘에 또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 차에 타고 위에 레이더처럼 이제 카메라 있어서 그걸로 다 촬영을 하고 다니시죠. 일정 시간 지나면은 찍히는 경우도 고정 카메라도 많잖아요. 정차를 해놓는 건 상관없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정차 위반으로 떼죠.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공항에서 그러잖아요. 공항에서 뭐 집 내리는 거 잠깐 정차하는 건 괜찮은데 몇 분 이상 정차하면 안 된다고 방송 나오고 계속 그러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차는 그냥 차에서 아예 떠나는 거예요. 그냥 주차는 뭐 차 세워놓고 그냥 가는 거죠. 계속 이제 거기 놔두겠다 이런 거죠. 어린이 보호구역 뭐 문제가 많죠. 계속 문제는 생기고 근데 참 이게 뭐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긴 해요. 감당이 안 되니까요. 애들이 그냥 뛰어나와요. 두 가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남자애들이 약간 더 그렇고요. 뭐 들리는데 뭐 안 들리려고 하는 건지 뭐 그럴 수도 있고 공 같은 거 지나가면은 그냥 따라가죠. 차가 오든지 안 오든지 본인한테 중요한 것만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요. 어쩔 수 없이 어른들이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조심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죠. 진짜 갑자기 튀어나오면은 그래서 요즘에는 그 단속 강화하는 게 주정차 위반 단속 강화하죠. 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차에 가려서 나오는 걸 못 보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또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키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보통 어른들이 그뭐 차대 그러니까 보행자 사고를 당할 때는 뭐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무릎 위쪽으로 차를 칠 경우들이 많죠. 속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으면은 당연히 뭐 상당한 피해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큰 사고는 많이 나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머리나 이렇게 그 상반신 위쪽으로 내 장기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데를 직접적으로 가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더 위험한 것 같긴 해요. 더 조심해야 되긴 하고요. 근데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30km가 되게 느리죠. 느린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제 30km 어린이 보호구역은 많이들 지키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워낙에 강화도 많이 되고 카메라도 많이 설치돼 있죠. 그리고 확실하게 눈에 띄게 밑에 좀 그 분홍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빨간색은 아니고 그런 색깔로 갈색도 아니고 그런 색깔로 해놓죠. 해놓으니까 눈에 확 띄고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은 크게 사고도 나기도 하지만 가중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시내니까 이제 노인 보호구역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방으로 가시면은 한적한 시골에서는 노인 보호구역이 꽤 있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가평이나 용평 뭐 이 정도만 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뭐 30km 이런 식으로 속도에 제한을 둬서 어떻게 보면은 노인분들이
그 아이들보다는 덜 위험한 것 같긴 해요. 아이들은 되게 빨리 와가지고 그 제가 제동장치를 그냥 브레이크를 밟는 시간보다 빨리 와서 차에 쳐니까. 근데 사고가 나면 이제 노인분들도 크게 사고 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심을 해야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갑자기 뭐 쓰러지고 이러실 때도 있고 해서 휘청거리시고 하면 힘이 없으시니까 그러면 이제 좀 당황스럽죠. 네. 또 그런 이제 노인 보호 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데들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골 좀 지방 쪽이 많잖아요. 지방 쪽에는 도로가 있고 그 옆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그냥 갓길로 해서 조금 설치되어 있고 그냥 사람들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갑자기 쓰러지시면 난감하죠. 대처를 하기가. 바로 차도랑 붙어 있는 거니까요. 뭐 인도가 있다고 하면 쓰러져도 인도 안에서 쓰러지는 경우도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노인 보호구역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뭐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시진 않는데 노인분들이 그래도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운전하는 사람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뭐 보복운전이나 이제 난폭운전과 관련된 그런 게 많죠. 앞지르기도 방법이 있어요. 앞지르기를 그냥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그거를 다 지키면서 할 수는 없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밖에 없을 수도,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을 수 있는데 원래는 좌측으로 통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월차선이 1차선이죠. 그러니까 좌측으로 다 통행을 해서 다시 2차선, 그러니까 우측으로 다시 방향을 트는 그런 형태로 앞지르기를 하는 게 방법이에요. 원칙적인 방법은. 앞지르기가 금지가 된 데가 이제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에 구부러진 곳 이렇게 있는데 그 터널 안은 이제 변경을 하려고 하죠. 터널 안에 점선이 있는 데도 꽤 있죠, 요즘에. 터널 안에서 오히려 이제 뭐 갑작스러운 사고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해서 변경을 할 필요성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제한을 해서 오히려 그게 더 사고를 유발시킨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긴 해요. 그래서 터널 안에서는 뭐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러면 다 선이 바뀌겠죠, 점선으로. 차선에 따라서 하시면 되니까 운전은 뭐 교차로나 다리 위, 도로에 구부러진 곳 이런 데서 앞지르기 하면은 뭐 상대방 쪽에서 오는 차량이나 이런 게 예견 가능성이 없는 약간 그런 곳이죠. 도로 구부러진 곳. 갑자기 차량이 하나가 뛰어나와요. 그러면은 놀래겠죠. 다리 위 뭐 이런 데는 보통은 앞지르기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차하고 주차의 금지. 아까 전에 정차하고 주차의 차이점 보셨죠? 정차는 정지하는 거고 주차는 그냥 놔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교차로에 주차 정차하면 큰일 나죠. 뭐 사거리에서 이런 데서 횡단보도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예 안 된다고. 보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고 횡단보도에 주차했을 때 다른 그러니까 횡단보도에서 보행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못할 수가 있죠. 다른 주행 차량들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횡단보도에서는 안 돼요.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그 안전지대 사방으로 각각 10m 이내의 곳. 대부분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런데 주정차 금지구역 설치되어 있는 데가 이런 곳이에요. 건널목의 가장자리, 횡단보도 근처는 아예 안 된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방 용수 시설, 비상 소화 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이거는 요즘에는 이제 다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놓더라고요. 그 소화전 설치되어 있는 대로 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이 5m
거리까지는 빨간색으로 소방 시설 뭐 주차 금지 지역 구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를 다 해놔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걸 알지 못해도 예, 주차하면 안 되는 거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 주차 그럼 터널 안이나 다리 위도 당연히 안 되겠죠. 터널 안에는 뭐 차바퀴 안 다니는데 거기다 주차했다가 다른 차들하고 사고 나기 딱 좋죠. 뭐 다리 위도 그렇겠죠. 예. 다리 위에 인도 있는 경우가 한강에는 많네요. 예. 그런데 정차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정차가 아니라 주차를 하면은 예, 다른 차량의 통행에 확실히 방해가 되겠죠.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서 그래요. 보시면 알겠지만 안전구역을 확보해야 되는 지역 거기서만 주차나 주정차를 금지합니다. 음주운전 뭐 저번에 보셨죠. 예, 음주운전 뭐 말을 여러 번 하고 계속해도 하나도 뭐 잔소리 같이 들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 다음 날 숙취 관련해서도 측정하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뭐 여러분들이 술을 드시고 그 다음 날 운전을 하면 괜찮겠지 뭐 생각하시고 음주운전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0.1 막 0.2까지도 나오고 그래요. 자고 일어났으니까 괜찮겠지 생각하겠지만 그건 뭐 술이 깬 게 아니죠. 그냥 자고 일어났을 뿐이죠. 그랬을 때 아침이나 이런 데니까 뭐 음주운전 단속은 당연히 없겠지. 뭐 그럴 수는 있죠. 예. 음주운전 단속은 없을 수 있는데 근데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은 여러분도 술 드셔보면 다 아시겠지만 아침에 술 냄새가 납니다. 예. 그러면 상대방 뭐 피해 차량일지 가해 차량일지 모르겠지만 운전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술을 마셨으니까 술을 마셔서 운전해가지고 사고가 났다 이렇게 당연히 주장을 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뭐 과실 비율이나 뭐 이런 걸 차치해 두고 본인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전체적인 상황상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경찰이 오면은 당연히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제가 상대방이면은 신고하고 경찰 오면은 당연히 측정을 하겠죠. 측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열은 하지 마세요.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억울하시면 하셔도 상관없는데 보통은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을 때 뭐 취소 수치 이렇게 나오면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공무원 쪽에 뜻이 있으시다. 그래서 합격을 하고 이제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만약에 처벌을 받으시면 당연히 징계를 받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중징계 받는 경우 많아요. 사고까지 안 나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중징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하등 도움될 게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술을 과음을 하시고 그 다음 날 운전을 꼭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택시를 타세요. 아니면 멀리 가셔야 되면 진짜 운전을 안 그러니까 술을 안 드시는 게 낫고요. 저 이틀 3일 전인가 위원회 끝나고 회식을 하는데 한 두 분이서는 지방에 내려가셔야 된다고 내일 아침에 술을 아예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만 하시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맞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우선 뭐 경찰 공무원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저번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게 신체를 어떤 식으로든지 뭐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거예요.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게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작정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 예전에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걸어가 보라고 막 하죠. 일직선으로 걸어가 보라고. 그럼 비틀비틀 거리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상당한 이유를 측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뭐 술 냄새가 나면은 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서서 걸어보시라고 이런 경우 많지는 않죠. 다들 그 먼저 하는 게 있죠. 음주 감지기 측정은 아니에요. 음주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 파란색하고 빨간색 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초록색하고 빨간색 불 들어오는 거기에서 만약에 음주가 측정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흡조사 측정하는데 저번에 보신 것처럼 뭐 계속 안 해요. 거부하고 그런 경우에는 혈액 채취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불복을 하면 그게 아니면은 그냥 음주 측정 거부로 해서 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음주 측정 거부까지 가면은 보통 술을 많이 드신 거죠. 술을 좀밖에 안 드셨다고 하면 차라리 정지를 당하는 게 낫지. 음주 측정 거부를 해서 중하게 처벌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셔서 나중에 혹시나 일이 있으시면 꼭 그냥 측정을 꼭 받으세요. 음주운전을 하시지 않으시면 되겠지만 혹시나 실수로 음주운전까지 하셨으면 거부는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보고 또 30번째 시간을 해보겠습니다.